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지수 흐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죠? 정말 오래간만에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엄청난, 뭐, 정말 보기 드문 폭락이 오늘 나온 하루였습니다. 물론, 앞서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이런 흐름을 좀 마음 편하게 지켜보셨겠지만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에 좀 허탈한 마음이 들면서 헛웃음을 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지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일단 이때 이 지수 2754, 2764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서 중장기 상승 흐름이 꺾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너무 큰 폭의 하락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대응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급작스런 급락의 흐름들이 지금 연이틀 3일 나왔죠. 연 3일 연장 지금 오늘 이제 그 하락의 폭이 최대치에 달한 하루였고,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 2591포인트에서 2648포인트 여기서 지지의 흐름이 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내놓고 보니 정말 순진한 소리였습니다. 그죠? 오늘 코스피가 그죠, 삼성전자가 10% 빠졌는데 말 다 했죠. 그죠? 예. 일단 분봉상 흐름을 봐도 말씀드렸던 그런 지지의 흐름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 그런 그 구간에서 그냥 밀려버렸죠. 그냥 밀리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그죠? 시초가를 뛰어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밀린 상황에서 하루 종일 밀려버리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 더 세게 나오는, 물론 이제 장 막판에 조금 회복을 시킨 부분이 없진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한 어떤 흐름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방에 있는 지지 구간은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구간 제가 이제 말씀도 안 드렸었죠. 앞전 영상에서는. 그게 이제 2476, 2502 포인트였는데 이것마저도 그냥 한꺼번에 다 밀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식을 홀딩해 나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미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낙폭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제 와서 리스크 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싶긴 합니다. 일단은 제발 이제 그런 흐름이 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이 코스피 전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중장기 흐름상 정말 의미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 그죠? 이때 리먼 사태 때였죠. 리먼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그 금융위기 터지면서 2008년도에 이렇게 급락 흐름이 나왔을 때 요때를 딱 떼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는 이 1700, 1800에서 2005 그리고 2038 이 구간 사이에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횡보, 그러니까 박스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횡보를 했던 시간이 거의 10년입니다. 거의 10년.
중장기 흐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급락의 흐름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의 흐름이 한번 크게 나왔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때 코로나 때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해서, 이때 이 구간을 지워놓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워놓고 난 다음에, 색깔을 좀, 달리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때 지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1700, 18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갖고 난 다음에 상승 흐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박스, 그러니까 이때 이제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 가둬져 있던 박스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죠? 돌파시켜놨던 박스권 상단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의 흐름을 받고 이때 코로나 때 이때는 일단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를 밟고 난 다음에 이 큰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이 큰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3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어지는 흐름이 어느 종목이든지 개별 종목 상에서는 그런 흐름이 되게 흔하게 나와요. 기술적으로. 자, 그런 흐름 가운데서 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흐름, 그리고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오고 다시 이 자리까지 빠지는 흐름. 저는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런 흐름이 나올까봐 좀 두려운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지수의 흐름도 결국 이 어떤 수급에 의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우리나라 이제 거시 경제라든가 아니면 세계적 어떤 경제의 흐름 이런 거에 의해서 당연히 주가 흐름이 좌지우지 되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어떤 흐름은 개별 종목이나 지수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런 흐름이 100%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흐름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1700, 1800에서 2000포인트 언저리 이 사이에서 박스권, 중장기 흐름상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을 그죠?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작년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움직임처럼 이 구간까지 밀리는 흐름이 중장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흐름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뭐 당장 뭐 오늘 내일 나올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이런 어떤 걱정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를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놓고 보시죠. 예. 일단 오늘 굉장히 엄청나게 큰 폭의 장대 음봉을 맞았죠. 근데 이런 장대 음봉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난 그 다음날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느냐가 단기적 흐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2001년에 9.11 사태 터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시면은 이때였죠.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그죠? 이날이었죠. 이날도 종가가 마이너스 12.2%까지 밀렸었어요. 코스피가.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날 만들어지는 캔들이, 급락의 흐름이 나왔을 때 만들어졌던 캔들 몸통 안 또는 그 위에서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제, 흐름이, 지수가 안정화되고 좀,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리먼 사태 터졌을 때 또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리먼 사태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이었죠. 이날도 보시다시피 장 마감이 마이너스 10.57%에서 마감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만들어지는 캔들이
그죠? 이때도 이제 계속된 이런 하락 흐름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날 만들어지는 캔들이 이런 식으로 앞전날 만들어졌던 캔들의 몸통 안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수가 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반등의 흐름도 좀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 때 2000년대 초반이었죠. 그죠? 이때였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하락 흐름 나오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하락, 이때도 종가가 마이너스 8.39%였습니다. 이렇게 물론 앞전에도 계속된 하락 흐름이 있었어요. 뭐 2%대, 3%대 뭐 이런 하락 흐름이 있긴 했지만은 이때 이제 마이너스 8.39% 엄청난 장대 연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보시다시피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앞전날 만들어졌던 캔들의 몸통 안에서 캔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죠. 일단 기술적으로 해서 내일 만들어지는 캔들이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만들어졌던 캔들의 몸통,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가 되겠죠. 2441.55포인트. 이 캔들의 몸통 안에서, 그리고 맥시멈 오늘의 그 저가 2386포인트, 오늘 만들어졌던 캔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일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종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일단 지켜보고,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 가운데서 다행히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내일 캔들이 오늘 만들어졌던 캔들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지수가 안정되고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밀렸던 그 2476포인트 그리고 2502포인트 여기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바로 앞전 흐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때죠. 바로 앞전 흐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이때 2023년에 이때 이제 10월 달에 저점 찍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2476포인트에서 2502포인트 여기서 저항을 맞고 밀리고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그죠?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이 나왔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추세가 나왔던 의미 있는 그 어떤 구간의 역할을 하는 자리란 말이죠. 해서 이때도 보시면 살짝 밀렸다가, 그죠? 이날도 이 2476포인트를 깨고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캔들이, 그죠? 앞전날 만들어졌던 캔들의 몸통 안에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툭툭툭 치다가 결국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난 다음에 중장기 흐름이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바뀌었던 좀 변곡점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캔들이 이 오늘 만들어졌던 캔들 몸통 안에서 만들어지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앞전 흐름처럼 툭툭 한 번에 돌파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추가 하락 나오지 않고 계속 이때 만들어졌던 캔들의 몸통 안에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결국에는 돌파하고 이 구간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다소간 물론 이제 중장기 흐름이 꺾이긴 했지만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수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내일부터 당장 또 이 오늘 만들어졌던 캔들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저항을 맞고 이때처럼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과정에서 오늘 만들어졌던 캔들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또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이 구간까지, 그러니까 결국 2000포인트 초반대가 되겠죠. 이때까지도 정말 심하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최악의 경우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우울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쨌든 주식은 특히 오늘 같은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결국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주식시장을 예측을 해 나가겠습니까? 불과 3일 만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만들어진 이런 아사리판 같은 시장에서 어느 누가 정확한 어떤 거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일단은 흐름이 지금 안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은 내일 만들어지는 어떤 지수의 흐름, 물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흐름도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대로라면은 내일 추가적으로 또 오늘만큼의 하락폭은 아니어도 하여튼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은 일단 내일 만들어지는 캔들의 어떤 주가 지수의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오게 될지 좀 힌트를 얻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개별 종목들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개별 종목들은 지금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진짜 말 그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깨고 내려갔고 이미 다 깨고 내려간 상태이고 그리고 깨고 내려간 다음에 이미 그 하단에 있는 지지 구간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포 심리가 가득한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신용 잔고율이 높은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센 하락의 흐름이 또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시장이 빨리 안정화되고 그런 흐름 가운데서 개별 종목이 또 깨고 내려왔던 의미 있는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는 흐름, 그런 흐름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가운데서 상승 흐름 가운데서 깨고 내려왔던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재차 밀리는 흐름이 나올 때 그런 경우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조금 그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지고요. 일단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지금 제가 여태까지 기존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지금 그 종목들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차트를 다 들여다봐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가 이미 다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물론 이제 이탈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세게 밀렸기 때문에 아마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조금 안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물을 탄다든가 해서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 가운데서 하락의 손실의 폭을 좀 줄인 상태에서 탈출을 한다든가 추가 매수가 안 돼서 평단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앞으로 또 지수 흐름 계속 좀 보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 된다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영상 또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함께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